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감독 자리에서 충격적인 경질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5년간의 동행이 허무하게 종료되고 말았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신태용 감독과의 이별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우리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맡고 있는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는 유럽 출신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그동안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간의 관계는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아들인 신재원 씨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공식 SNS에 신태용 감독 없이 얼마나 발전할지 지켜보겠다.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아버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나는 침묵하겠다. 고 밝히며 강하게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이 장기적인 목표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내린 결과라며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신태용 감독의 앞날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태용 감독을 비롯해 현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손을 잡으며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역량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자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감독직을 맡을 수도 있었기에 당시 그의 선택은 더욱 놀라웠죠. 신태용 감독의 부임 이후 동남아 축구에서 최악체로 평가받던 인도네시아는 곧바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연 개최된 미쓰비시컵에서 곧바로 신태용 매직이 시작되었던 것인데요. 대회 전까지 인도네시아는 우승 후보로 전혀 거론되지 않았지만 신 감독의 지도 아래 놀라운 이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이끌던 베트남을 꺾으며 조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고 4강에서는 싱가포르마저 압도하며 무패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을 꺾은 태국이었는데 신태용 매직은 아쉽게도 동남아 최강국 태국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인도네시아 축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해낸 대회였죠.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은 2023 AFC 아시안컵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조 3위로 역사상 처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16강에서 호주에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지만 아시안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축구가 보여준 성장 속도는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4월에 있었던 AFC U23 아시안컵에서는 더욱 놀라운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과 요르단 대표팀이라는 아시아 강호들을 물리치고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고 심지어 8강에서는 아시아 최강 대한민국 대표팀을 승부차기 끝에 잡아내면서 4강 진출 신화를 이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4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에게 패배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인도네시아의 목표는 월드컵 본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선수들의 귀화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죠. 동시에 신태용 감독은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U23 아시안컵에서도 이어졌던 거죠. 이 대회에서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도 4강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2024 파리 올림픽 진출권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인도네시아 축구의 성장세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적극적인 귀화 정책과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이 어우러지며 인도네시아 축구의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3차 예선에 진출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선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였습니다. 3차 예선 조편성 결과 인도네시아는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과 같은 강호들과 같은 조에 속하며 조 최약체로 평가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강팀들과의 대결에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앞선 사우디와 호주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대이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두 팀을 상대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기세를 몰아가던 인도네시아는 이후 바레인과도 비기며 가능성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는 90분까지 2대1의 스코어를 유지하며 거의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 있었고, 이 경기만 승리한다면 1승 2무의 성적으로 2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추가 시간에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2대2로 비기고 말아 아쉬움이 매우 컸던 경기였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사기가 꺾였는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 일본에 연달아 패배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 사우디를 2대0으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다시 조3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는데요. 이후 기세를 몰아줘 2위까지 올라서 월드컵 집행 티켓을 가져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월드컵 본선을 바라보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갑작스럽게 신태용 감독과의 결별을 결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이 우승한 미쓰비시컵에서의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으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대회 시작 전부터 이번 미쓰비시컵을 어린 선수들의 경험을 쌓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젊은 선수 위주로 팀을 구성해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네덜란드 귀화 선수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고자 했던 것인데요.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낼 목적으로 이번 대회를 치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인도네시아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팀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축구협회가 결별까지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네덜란드 귀화 선수 비중이 높아진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출신 감독을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매체에서는 많은 축구팬들이 신태용 감독 교체 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임 감독이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월드컵 진출 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신태용 감독의 업적을 고려하면 단순히 동남아 월드컵 미쓰비시컵에서 4강 진출 실패가 갑작스런 경질의 원인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끌며 쌓아온 수많은 성과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지워진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베트남 국민들이 기뻐서 난리가 난 상황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현재 베트남은 거리마다 붉은 깃발과 별이 그려진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축제라도 벌일 기세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지휘 아래 숙적 태국 대표팀을 누르고 우승한 베트남 국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게다가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은 무패 우승이라 베트남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를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축구 변방으로 꼽혔던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의 지휘 아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토록 갑작스러운 경질 통보는 배은망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아들인 신재원 씨가 분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원 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침묵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게 어떤 처우를 하였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이 장기적인 목표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내린 결과 라고 했지만, 과연 그들이 이렇게 신태용 감독을 떠나보낸 뒤 인도네시아 축구를 더욱 성장시킬 적임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도네시아는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을 키워준 신태용 감독을 이렇게 급하게 내친 것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